소년이 온다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할 건데, 오늘은 소년이 온다를 좀 보겠어요. 자, 샤르트르가 노벨상을 거부를 했는데, 거절, 고맙죠, 안 받겠다, 이 정도 했어요. 그랬는데, 세계 사람들이 놀랐다. 노벨상 왜 안 받나? 주면 받지. 받고 나서 뭐 불만을 말하지. 뭐 이런 정도로 놀랐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사르트르가 평상시에 노벨상 위원회를 욕을 막 하면서 나는 줘도 안 받을 거다라고 미리 여러 차례 말했으면 세계인이 안 놀랐겠죠. 그리고 노벨상 위원회가 상도 안 줬겠죠. 그 말하자면 일반인식으로 말하면 노벨상 위원회와 사르트르 사이, 사르트르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노벨상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뭐 주면 받나 안 받나 이런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이 의사소통이 없거나 원활하지 않으면 사회학적으로 말해서 공동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감옥에 독방에 가다 놨다. 이러면 그건 사회가 아니에요.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말하거나 글 쓰는 데 사용한다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주로 말하는 데 써요. 글 쓰는 데는 일부만 쓰고 일부 사람만 쓰니까 말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말해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안 되면 공동체로 보기 힘들어요. 그는 정치적으로 감옥에 혼자 가다 놨다거나, 그죠? 아니면 높은 사람이 시키면 대답 한마디 안 하고 시킨 대로 해야 되면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로 보기가 어렵죠. 제가 지금 현재 집에 저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가정 공동체가 됩니까? 안 돼요. 나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네. 왜 안 됩니까? 지금 딸 있는 외국에 가 있는데 휴대폰 들고 하잖아요. 휴대폰 들고 날마다 자기 사진 찍는 거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보고 찬사를 늘어놓으라 하면서 강요를 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막 찬사를 늘어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되잖아.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 귀찮게. 나 바빠 죽겠는데 막 수시로 막 또 나는 또 밤낮이 다르니까 잘 때 막 온다고. 그럼 뭐 밤새도록 그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소통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단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그러니까 철학으로 넘어가면 소외라고 하는데, 인간 소외. 보통 동네에서 학생들식으로 말하면 왕따. 누구를 왕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안에 안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를 시키는 거죠. 인간 소외.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문학이니까 말하자면 인간답게 산다는 거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가 관계되는 사람 혹은 조직이나 그 세력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태, 그 내 말이 맞으면 받아들여지는 상태, 이것이 되어야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게 잘 유지가 되어서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지는데, 인간 소외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 1번을 전쟁으로 봐요. 지금 전쟁이 나서 여기 수류탄이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인격이 고상하냐고 아무 관계없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절대 그런 짓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맨처럼 바닥을 긴다고. 인간은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인간 소외 현상으로 몰리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소통이 불가능하죠. 죽는 것 다음으로 불가능하죠. 죽으면 끝나고 아무하고도 말 못하니까 끝나고, 전쟁이 나도 저쪽에서 총을 쏠라고 그런다. 내가 야, 인간적으로 이야기해. 누가 총을 쏴가지고 누가 죽어야 되는지 대화를 한 다음에 죽는 사람 정하자. 이게 됩니까? 그런 새 맞아 죽죠. 전쟁. 극도로 가난한 상태. 너무너무 가난하면 인간답게 살기 힘들어요. 제가 지금 조금 인간답지 않게 보이는 거는 굶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한 질병. 너무 아파. 너무 아프면 제가 손가락을 약간 다쳐보니까 이거 병원, 동네 병원에 집으로 갔는데 여자 의사가 이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파합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은 안 하고 당신도 한번 아파봐라. 되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질병. 이게 어디 나오나 손가락이. 작별하지 않는 데에 나오죠. 작별하지 않는 데에. 딸 인선이 손가락이 잘리고 그 어머니가 옛날에 자기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총 맞아 죽었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먹여줬는데 그 피를 죽어가는 동생이 빨아먹는 것 같을 때 굉장히 행복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옆에서 자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자기 딸 인선이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입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잖아요. 자기 동생을 못 살린 것을 생각해서 구조가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독재, 또 무분별하게 작동하는 행정 권력, 이런 것들이 인간답게 사는 삶을 이제 방해를 하죠. 그러면 제일 심한 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가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전쟁 상태로 보는 거죠. 원래 국가와 국가끼리 싸워야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는 거는 사랑과 전쟁 하는 제목이 있어 그렇지 전쟁 아니에요. 부부가 싸우는 게 사랑과 전쟁이 되려면 부부 둘 다 어느 나라 왕이라야 돼요. 근데 동네 사람 부부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국가끼리 하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중삼인 동호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국군이 일반인한테 와가 총을 쏴가 죽이느냐.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태극기를 덮으시오? 국군한테 죽었으면 나쁜 놈이라 해야 되는데 왜 태극기를 덮으시오 놓고 애국가를 부르나? 죽은 사람이 나쁜 놈이면은 태극기 덮으셔주면 안 되고 애국가 불러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중삼이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김은숙이 고3인 김은숙이 그걸 설명을 해주죠. 그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죽은 사람들이 한테 태극기를 덮어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총을 쏜 군인들한테 죽었는데 지시란 군인들을 국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부당한 권력을 잡았으니까 뜻은 그거죠.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면 이 죽은 시민군이 오히려 옳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한마디로 슬쩍하고 지나가죠. 중3한테 고3이 그걸 막 몇 페이지 걸쳐서 설명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소설에서. 그 시기인 소설이 토지예요. 박경리의 토지. 박경리 토지는 최고 지식인부터 저 밑에 하인까지 지식 수준이 같아요. 전부 다 어려운 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5살짜리, 10살짜리 이런 게 달라야 돼. 한강 소설이 딱 하나 그게 있던데 소년이 온다에 보면 동호가 6살인가 7살일 때 표현 요래돼 있어요. 그때 자기 어머니 보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으로 끝날 때 꽃이 피어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걸어 다니지 왜 그늘로 다니나. 이건 이제 문학적인 비유죠. 왜 힘들게 사느냐. 잘 살지 않고 이 말이죠. 근데 6, 7살짜리 아이가 이제 세상은 모르니까 그걸 비유로 꽃핀 대로 안 다니고 햇빛이 환한 대로 안 다니고 왜 그늘로 다니나 엄마. 응? 잘 살아봅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대목이 소설 끝날 때쯤 되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는 얘기죠. 소설 끝날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6살 때 동호가 그래 말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가 자기 아들은 총 맞아 죽었고 본인은 치매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왔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모르고 보느냐? 광주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었다.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 악몽을 꾸는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것이 소설 안에서는 극복이 안 돼 있지만, 김진수도 자살도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극복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어머니가 소년을 보는 겁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죽은 자기 아들을 보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못 보죠. 현실에서 자기 아들을 보려면은 이른바 광주 사태라고 하겠어요. 가 안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일어났고 죽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의 삶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실제 현실에는 못 봐도 소설 안에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학적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사실이라고 배치가 되지만 문학에서는 그럴듯해지면 그게 문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의 제2장에 들어가면 죽은 정대가 주인공이에요. 죽은 정대가 그 2장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죽은 정대가 다시 살아가 이야기 막 하고 이래버리면 이상한 소설이 되니까 너는 이래가 나와요. 너는 그때 그랬지, 너는 이랬지, 뭐 이래 나와요. 너는 시체 속에서 뭐 이래가 이랬지, 이래. 너는 이래요.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대 본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살아가 그 말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쓰고 있는 화자가 정대가 그러는 것처럼 써놨기 때문에 상상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학적 진실, 문학적 사실이에요. 사실처럼 느껴져요. 절대 정대가 살아서 그러지도 않고 누군가가 계속 앉아가 네가 그랬잖아 그러고 이러고 있지도 않지만 독자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이 끝나갈 때에 동호의 어머니가 동호를 보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동호의 어머니는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치면 뭡니까? 치매죠. 치매가 안 걸렸는데 동호를 봤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지만 동호 어머니는 그때 매우 행복하죠. 작별하지 않는다의 어머니가 40몇 살쯤 되는 걸로 보이는 자는 인선 입에 손가락을 막 집어넣으면서 옛날에 죽은 자기 여동생을 입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빨아먹는 거 보고 행복해 했던 것을 지금 다시 느끼고 이러고면 야가 살아날 거다라고 행복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인선은 죽고 싶다고 그 기술되어 있죠. 어머니가 밤마다 겨우 잠들면 와가면 손가락 집어넣으니까 인선 본인은 죽고 싶지만 어머니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잖아요. 왜 사나? 행복 한번 해보려고. 행복한 날을 한번 누려보려고 살고 있어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대체로 행복하게 살게 되면 행복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은 행복해지기 어렵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지고지선의 뭔가를 해야 그 경지에 도달하는데 되기 어렵죠. 현실은 되기 어렵는데 문학은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하고 관계가 없어도 돼요. 왜? 아무 관계 없어도 독자가 그렇다고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학적 진실이죠. 이 동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만나려고 하죠. 만났다고는 못해요. 만났다고 해버리면 희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았는데 따라가도 못 만나죠. 그리고 소설 구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이 어머니는 희망을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 그리고 뒤집으면 치매가 걸려야 아들을 볼 수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에서 사람들이 막 죽는 이 세상은 죽은 아들을 보려면 치매가 걸려야 되는 사회예요. 그럼 치매는 왜 걸렸나? 치매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치매를 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소설 이래 써나면 말이 안 돼요.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이기 때문에 치매 걸리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기 때문에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지금 107만 명이고 현재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넘어요. 65세 이상 10명 중에 4명이 치매에 걸려요. 그러면 집집마다 치매 환자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죠. 집집마다 치매 환자가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렇게 되어간다고 유엔에 공시되어 있고 한국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떠 있어요. 치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웬만한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동호의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인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도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걸리는 게 납득이 돼요. 치매가 10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데 왜 이 사람이 하필 걸렸나가 아니고 워낙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 소설의 주인공 어머니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치매가 걸려야 아들을 볼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됐다. 아무리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행복해 한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 바란다. 없기 바란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날을 얘기하는 거죠. 죽일 놈 전두환을 지금 끌어내가 부관 참실해야 된다. 옛날에 총수한 놈은 다 자가 색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 가면 옛날 소설로 끝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교체가 돼서 그런 소설을 쓰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뭐 노벨상을 받거나 할 일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런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가. 지나간 어떤 잘못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뭐 좋은 말로 용서할 건 하고 또 반성할 건 하고 가해자 쪽 하고 이래서 서로 또 화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잘 꾸려가기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잘 나가보자. 예? 어머니 봐라. 동호의 어머니를 봐라. 인선의 어머니를 봐라. 치매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죽은 자기 아들, 자기 여동생을 잊지 못해서 저러고 있잖아. 저런 사람이 온 세계에 여기저기 있다. 네 바로 옆에 없어서 그렇지 온 세계에 다 있다. 네 동생이 그랬거나 네 딸이 그랬거나 그렇다는 느낌을 이 소설을 읽고 받아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다정다감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래야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하는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 또 벌어져 봐라. 말은 안 하지만 또 벌어지면 이번엔 광주가 아니야. 뻔하잖아요. 공식이 뻔하지 않습니까? 광주가 아니야. 이번에 네 아들이 죽을 가능성이 전에보다 훨씬 높아. 그럼 네가 치매 걸려가지고 길에서 아들인가 싶어가 쫓아다니. 잠들어 있는 어른 다 됐는 딸 입에다 손가락을 막 집어넣으면서 그래 돼. 이 소설을 읽고 온 지구상에서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 지구촌해라고 하지 않나. 나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청에 물 분수를 올리니까 김은숙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이 사람이 금방 죽고 며칠 됐다고 축제하듯이 분수를 올리나 끝이요. 분수 끝이요. 하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도청에 민원실에 사람이 아주머니가 그 공중전화를 받아가 말하죠. 이제 잊어버리고 공부나 해라. 이래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 민원실 공무원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무슨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나? 분수를 올리라고 누가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킨다고 다 하면, 시킨다고 광주가 총 막 쏘고 시키니까 총 쏘다잖아요. 그 삼촌 목사님 말씀은. 시킨다고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이러잖아요. 시킨다고 총을 쏜다고 다 쏘면 온 국민이 다 죽는데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시킨다고 총을 쐈는데 네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럴 거냐? 있잖아요. 소설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하는 거는 남의 얘기라고 보지 마라는 거죠. 잊어버리고 공부는 해라. 니한테 이익되는 일은 해라. 이 말이잖아요. 모두가 다 있고 저한테 이익되는 일만 하면은 공동체가 아니죠.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 자기 이익만 찾아가면 그러지 말자. 막 내놓고 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누가 울면은 울만 하니까 우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너무 일이다. 잊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있느냐. 내 친구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내가 봤는데 동호로 치면 내가 어떻게 있느냐. 내 친구가 거기서 죽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내가 잡혀가가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말 안 하잖아요. 그 소설에 보면. 직접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당신 논문 쓰는 당신한테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독자한테는 말해야 되니까 글자를 삐딱하게 이탈리아처럼 해가지고 써놓잖아요. 이런 고문을 당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말하냐 이 말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사회를,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 사람, 청소라고 시키는 놈, 맞아 죽은 사람, 치매가 걸린 어머니, 뭐 다 있다. 온 생각을 해. 확실히 좀 전두환은 왜 총사라고 했을까? 또 생각해보고 시킨다고 총을 쏜 사람은 왜 쐈을까? 막 애들을 죽이고는 내가 영화의 주인공 같지 않나라고 장교가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꼭 그 일이 아니라도 문학은 비유와 상징이거든요. 나는 적어도 광주가 사람을 총으로 아들을 총사가 죽이진 않았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그것하고 뭔가가 닮은 짓을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놓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듣고 있는 분들이 뭐 할 수 없다. 막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참고 들어야지. 이래 생각하면 열 몇 살 먹은 애들한테 총을 쏘는 것하고 같은 행위예요. 그렇죠? 너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채식주의자에 보면은 너를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면은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너를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실제는 나를 위해서 하면서. 술 안 먹는 놈 붙지 앉아놓고 한 잔 먹어라 임마. 술도 먹어야 출세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래 말해요. 이놈이 집에 가면 너 혼자 먹어야 되니까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먹이는 거야. 먹으라 하는 거야. 라고 해요. 아이들 보고 공부를 해라. 너를 위해서. 공부 안 하고 딴 걸 하면 출세할 수 있는 아이를 소질도 없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아를 망하게 만들면서도 너를 위해서 하잖아요. 예? 남편이 술 먹고 만날 집에 늦게 오면서 부인 보고 다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먹기 싫은 술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억지로 먹는 거야. 내가 당신 잘 살게 해보려고 내가 지금 몸에 해로운 술을 먹겠는 거야.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특히 소설은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자기 감정이나 처지를 대입해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설과 희곡은 인성교육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학교에서 그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해요. 희곡 같은 거 갖다 놓고 연극 배역 막 바꿔가면서 연기해보고 이걸 무지무지하게 해요. 우리는 안 하죠. 우리 왜 안 하느냐? 우리나라는 니한테 이익되는 일만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시험 날 거만 하면 된다. 시험 날 거만 해가지고 많이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살아라 이거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라. 그러면 남의 누구도 더 갑니까? 부모도 더 가죠. 자기 한 사람 빼면 다 남이에요. 자기를 위해, 부부간 둘이만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고, 한 명 더 있으면 3명 중에 나를 위해 살고, 이런 거예요. 네? 다 남이에요. 개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니까, 너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고 부모가 계속 가르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요. 부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농어촌 사회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일터가 같고 생활 조건이 다 똑같으니까 너한테 이익을 되는 일을 하라고 할 것 없어요. 왜냐? 너한테 이익되는 게 나한테도 이익이에요. 아버지와 자식과 아내와 며느리가 전부 한 사람한테 이익되면 다 같이 이익이 돼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한테 이익이 되면 나한테 손해야. 제가 결혼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는데 음식을 잘 차려 놓잖아요. 잘 차려 놓고 잠시 이제 그 어수선해진 걸 저는 이제 다 차려 놓고 막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고 확 차려 놓고는 식탁 바로 옆에 막 지저분하게 있으면 음식이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치우고 이제 다는 깨끗하게 뭐 하지만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건 약간 이래 싱크대 안에 집어넣는다고 내가 덜 거슬리게 해놓고 먹거든요. 잘 차려놓고 이 후라이팬 같은 이런 걸 싱크대 안에 집어넣고 돌아서면 식탁에 와보면 먹을 만한 건 누군가가 다 먹어 없어. 그걸 다 먹는 한 개 남겨놓지 하니까 나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이걸 너무 오래 당했기 때문에 이제 체질화가 돼가 뭐 대충 말하면 노예 근성이 발동을 내가 이래 살아야지 뭐 어쩌겠나 이러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나 자기 수박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이제 어떤 데가 먹으려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썰어 놓고 수박 껍질을 이렇게 주고 나면 수박이 없어요.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니한테 이익되는 일을 해라. 남이 어떻게 됐든 잊어라 라고 하면은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개인 간의 그거를 쓰면 뭐 가족 소설도 되고 이런데 국가 권력이 개인을 그렇게 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이른바 뭐 보통 사람들이 이 편도 저 편도 못 들어가지고 엉두주춤한 태세를 취해 있는 이런 내용을 이제 한강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고 다 인간답게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온단 말이에요. 누가? 소년이 오는 거예요. 어른이 오면 안 돼요. 옛날에 필리처상 받은 월남전 할 때 어떤 여자아이, 몇 살 먹은 여자아이가 빨 벗고 막 뛰어오는 사진 본 기억 나시죠? 그래서 큰 상 받고 했잖아요. 그 뛰어오는 몇 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래 쫓아오니까 상을 준 거지. 거기에 50살 먹은 남자가 벌고 절대 상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오는 걸 보고 싶은 게 어른이에요. 애가 죽었다잖아요. 우리나라도 온 곳곳에서 애들이 죽잖아요. 큰 사고로 막 죽잖아요.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사고지. 이러지 말고 애들이 죽었고 그 애들이 안 죽는 세상. 그러면 그 아이 본인이 아니라도 다른 아이가 안 죽고 살아있는 세상. 그게 소년이 온다죠.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이 소설이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아까 말대로 하자면 그것의 핵심적인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광주에서 죽은 그 많은 사람, 죽은 사람들과 관계되는 이 사람들, 뭐 자살하는 사람, 지금 또 아무튼 그 죽은 사람을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주인공이다. 다 주인공이다. 한 사람을 주인공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옆에서 뭐 왔다 갔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광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유명하냐 안 하냐 나이가 몇 살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모두 다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1장에는 동호가 주인공, 2장에는 정대가 주인공, 3장에는 교대 복학생이 주인공, 김진수도 주인공, 이렇게 주인공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정대가 주인공일 때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너네가 2인칭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1인칭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다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죽은 사람은 2인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 1인칭이 좋을 때는 1인칭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나 읽고 나면은 줄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이 줄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러시아 소설이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알 수도 없어서 뭐 계속 앞에 찾아봐요. 한국 소설 왜 이리 됐나 이래. 이래서 어렵고 일반인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문학으로 안 보고 정치로 보기 때문에 공연이 불편한 거야. 공연이 이거 빨갱이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내가 왜 돈 주고서 읽어야 되나? 이거 왜 노벨 문학상을 줬나? 이런 마음으로 소설을 보니까 정당에서 발표하는 성명서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소설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식당에 가면 반찬 쭉 나오잖아요. 반찬으로 안 보여요. 뭐로 보이겠어요? 세자. 좀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술안주로 보이죠. 그래서 술꾼 눈에는 반찬이 술안주로 보여요. 집에서 음식을 쭉 차려놨잖아요. 내가 차려놓고도 이거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요. 왜냐하면 술꾼이기 때문에. 한강의 소설을 보는 순간에 소설로 안 보이고 이거는 뭐 민주당 내지 뭐 정의당 내지 이런 저것들 사주를 받아가 썼는 소설인 척 하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마음이. 이 불편이 심해지니까 뭐가 됐나? 스웨덴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세계의 석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왜 상을 줬나? 납득이 안 되죠. 이상한데 이건 소설치고는 약간 이상한데 이걸 왜 줬나?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해. 돈 먹구나. 나 같으면 돈 먹고 줄 거거든요. 자기식으로 생각이 돼 있어요. 돈 먹었구나. 돈 먹었으면 줄만하지. 이래 돼버려.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붕괴할 거 아닙니까? 노벨상 왜냐면 붕괴하죠. 평화상을 줬는데 돈 못 더. 세계적인 치욕이거든요. 세계에서 투명한 1, 2, 3번이 어디냐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하늘이 파랗고 숲이 새파랗고 집들이 깨끗한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요런 풍경인 나라들 있잖아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세계적으로 청렴도가 손가락에 10등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나라의 노벨상 위원회 보고 돈 먹고 상 조직하니까 붕괴할 거 아닙니까? 붕괴.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한 나라 중에 부패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그거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저것들이 저끼리 내 돈 주고 하니까 노벨상도 돈 주고 돈 줬다 하고 있다. 그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그럼 아무튼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썼는데 아무튼 소설로 안 보는 사람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옛날 소설 보듯이 보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읽기가 불편하죠. 주인공이 나가 홍길동이 나가 처음부터 막 촥 가면 나머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죽든지 말든지 별 관계 없고 그냥 촥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계속 주인공이 바뀌지 인칭도 바뀌지 말투도 바뀌지 중간에 시도 써놓고 뭐 이 현실인지 상상하는 건지 알 수도 없도록 막 뒤섞어놨지
다 읽기 전에 한 반쯤 읽고 나면 아직 안 끝났나 싶어가 뒤로 막 몇 페이지 남았나 막 세고 이러잖아요. 빨리 돈 주고 샀는데 읽긴 읽어야 되겠고, 왜 안 끝나지? 하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다음 시간에 작별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중심이고, 다음에는 소설을 쓰는 그 기법이 중심이에요. 내 주제가 조금 더 쉬우니까 다음에는 기법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써놨나 이걸 중심으로 할 거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보통 말로 애들은 데려오지 마세요. 애들은. 그럼 애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강의 내용을 애들한테 맞춰야 돼요. 애들에 맞추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